안녕하세요, 막내오빠입니다. 습근평.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독재로 이루어지는 중국 정치 특성상 공산당의 당대회는 국가의 주요 행사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번 회차는 시진핑 총서기의 10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등소평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는 10년 임기로 재임한다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이번에 깨지게 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집단 영도 체제에서 집중 통일 영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모택동 이후 최초의 전범이 되기에 중국의 독재 사회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의견이 재미있습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사람 없다고, 집단 영도 체제는 하나의 공산당일지라도 여러 계파가 견제를 하면서 독재를 막을 수 있게 한 절묘한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등소평이 모택동의 독재를 보고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묘책이지요. 공산당 내 계파는 크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상하이방, 태자당 등이 있습니다. 문혁 이후 중국의 인재들의 집합소였던 청년당이 세력이 커지는 건 당연했고, 87년 천안문 사태 당시 중국 사회가 국지적으로 혼란했을 때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압살했던 당시 상해서기를 맡았던 장쩌민에게 인상을 받아 등소평이 키웠던 상하이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상하이방, 그리고 모택동 등 1세대 혁명가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태자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그룹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7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들 모두가 습가군, 즉 시진핑 가문의 군인들이란 의미의 측근 세력으로 구성되어 시진핑의 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기존에는 이 상무위원들이 세 개의 분파 사람들이 적절하게 분배되었거든요. 대다수의 평가는 시진핑이 나머지 계파를 모두 제거하고 독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의문은 안 드시나요? 시진핑의 태자당 말고 다른 분파는 바보여서 시진핑에게 당했단 말이야? 모택동 다음에 중국 지도자 등소평, 즉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은 도광양회하여야 한다. 도광양회. 칼집에 빛나는 칼날을 감추고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서 칼날을 더욱더 갈아라. 이는 당시 후진국이나 다름없던 중국이 인구대국이란 자만심을 접고 모든 일에,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 대놓고 설설 기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몸집 키우기가 우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은 도광양회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50년 동안만. 1980년대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이런 견지를 가지고 있었던 덩샤오핑. 다시 말해 50년 후 2030년에는 마음껏 중국의 힘을 과시하라는 말이 되겠네요. 등소평은 장쩌민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이후 장쩌민의 독재를 막고자 후진타오를 다음 후계자로 점찍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 계파의 간섭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계자는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방과 공천당은 서로 견제를 하다가 절충안으로 태자당을 타협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태자당의 독재. 나라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기에는 독재만한 게 또 없지요. 그리고 시진핑은 대국 굴기, 즉 큰 나라가 우뚝 선다는 기치 아래 안하무인격으로 독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계자 지명에서 태자당을 배제한 등소평, 두 계파의 견제에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쥔 태자당,
어쩌면 이 모든 게 등소평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였던 중국의 권력 승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오다 노부나가의 최후와 과연 일본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왜 성공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